네,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컴퓨터가요, 다운되어 버려가지고, 새로 껐다 켠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재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재미경제TV입니다. 네, 상규님 자주 뵙겠습니다. 산사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이것도 개돼요. 컴퓨터가 탈이 나가지고요, 새로 다시 끄다 켠다고,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 배경은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1월 CPI가 나오는데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빠졌으니까 반등한 걸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속에서 뭐 특별한 주식 흐름은 없었어요. 테슬라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죠. 마이크론도 네, 그냥 소폭 하락, 소폭 상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종목별 영향이 크게 미칠 가능성은 없고,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 간보는 느낌입니다. 국제 유가도 네, 거의 제자리 걸음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을 봐야 좀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이 얘기부터 좀 미국 시장 전망, CPI 얘기부터 하고 말씀 재밌는 얘기까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영 거시기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전히 월요일에도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주에 막 이런 강력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좀 드시죠? 그래서 이 시총 1위, 그 다음에 LNF는 시총 3위, 에코프로 시총 4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로 치면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장세가 전개되니까 어떠냐?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막 급등하고 삼성전자로 자금이 몰리고 집중되면 여타 종목이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시총 1, 3, 4위 종목으로만 몰리고 요동을 치니까 여타 종목들이 네,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때 예전에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블루칩 장세, 핵심 블루칩 장세가 뭐 절정에 닿을 때 맨 마지막에는요. 삼성전자,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그다음에 삼성생명 아니면 한국이동통신 그때는 그런 종 지금의 SK텔레콤인데요. 그런 종목만 급등하고 나머지 전 종목이 거의 하한가치 날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20여 년, 20여 년 전에는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특정 시가총액상의 종목에 집중되면 여타 종목이 소외되면서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목 지수하고 체감 지수 괴리가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싸늘해지죠. 그런 느낌이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자꾸 빠져. 소외감이 드는 거죠. 이건 시장의 안 좋은 조짐이다. 이게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환율이 이제 오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12원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움찔하죠. 12원 오르니까 환율이 1% 올랐잖아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유 전 종목에 대해서 1% 까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 사는 걸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도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주춤합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1069억 순매도 했는데 이것도 네, 지난 1월 5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순매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가 계속 좀 움찔할 환경이다. 환율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국 CPI가 사실은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지난 5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금 미국은요, 연착륙이고 경착륙이고 이런 얘기도 없고, 네, 착륙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는 지금 좋다. 네, 전 세계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홍역을 앓고 물가가 상승하고 난리를 펴도 미국은 좋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페드도 오늘 밤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만 페드도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세는 상당히 좀 알맹이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수가 주춤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네, 요겠죠. 2월 2일부터 8주간에 주식경품 중국에서 순유출했습니다. 이게 정찰 풍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찰 풍선. 그래서 최근에 한미일 차관들, 외교 차관들이 모여서 미국의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고 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 증거가 뚜렷하다. 중국을 규탄한다. 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정찰 풍선이 등장하니까 당장 주식형 펀드 자금이 중국에서 움찔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아직도 중국과 한국을 거의 유사한 입장에서 보거든요. 중국이 수출이 의존도가 중국이 제일 높으니까 중국 우리가 위안화에 따라서 원화가 환율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움찔하면 우리한테도 외국인들이 움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월 2일 8일 주간에 우리나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과연 중국 영향이 우리나라에 올지 지금 인도도 또 문제거든요. 인도에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로 치면 한 삼성그룹에 해당하죠. 일본의 최대 그룹이 분식 외교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인도도 움찔하고 중국도 움찔한데 그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지 아니면 중국은 이 문제는 우리도 그냥 같이 피해를 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중국은 나쁜 놈들이죠. 정말 상식이 없는 우리가 그 강대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갑질하는 건 우리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지들이 뭐 강대국이냐 갑질하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데 상식이 없는 갑질은 정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또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하도 중국이 갑질을 해대고 나쁜 짓을 해대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는 고대 중국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 해가지고요. 그 고기를 잡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 땅이 다 우리 해역이다 이 주장하고 있거든. 나쁜 놈이죠. 우리나라한테도 막 미세먼지가 서울의 미세먼지가 상해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요따위 말 같지도 않은 비과학적 얘기를 하고요. 나쁜 놈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사실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만 정찰 풍선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되게 화가 났더라고요. 자, 그런 거라서 오늘 만약에 1월 CPI가 지금 6.2%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요거보다 좋게 나오면 좋다기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또 페드가 더 인플레 잡겠다고 긴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6.1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요. 그래서 일단 현금 비중 높이고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하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이번에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터졌을까 제가 궁금하다 했는데 이제 자료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미국의 3S 파트너스라는 데이터 수집 업체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지난 한 달간 헤지펀드 테슬라 한 종목에서 10조 날렸네요. 10조. 애플도 공매도를 쳤던 모양인데 애플에서도 5조. 마이크로소프트, 루시드,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에서도 한 3조 3천억 되겠네요. 이 정도 한 달간 피해를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브링 강하게 일어나지만 사실 미국에 상당히 시장이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쇼커브링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터졌더라. 쇼커브링에서 그러네요.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도 주식시장에 30몇 년 봤지만 이번에 이 정도의 그 장세는 처음 봤어요. 에코프로 같은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이 이렇게 이때 이미 쇼커브링 들어온다는 펀드 매니저로부터 제가 뭐 분위기 연결을 받았는데 와 이때도 이미 뭐 사실 이 그래프도 컸었거든요. 그래프란 게 지나보면 이렇지만요. 그래서 야 이미 뭐 단기적 올 때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런 게 나타났네. 그래서 제가 그 외국계 펀드 매니저인데 걔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 대박이었네. 야 그때 네가 말할 때 이거 샀어야 되네. 지나서 하는 얘기죠 뭐 형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렇게까지 상승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벌어질 미국 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이번에 쇼커브링 공매도 세력들은 2차 전지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 하는 게 나타나네요. 참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쳤다가 손실을 보면 참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이 불장에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니는 공매도를 쳐서 손실을 보냐? 참 그러면 어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은 좀 역대급 일들이었다. 특히 한마디로 테슬라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테슬라가 우리도 그 얘기 했지만 저도 사실은 공매도는 워낙 세게 쳐서 저도 쫄았어요. 야, 2차 던지는 관련주로 당분간 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때 테슬라가 작년 10월부터 보면서 특히 이때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재고가 사상 최고다. 그 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때 원래 공장을 쉬지도 않는데 이분이 쉬었잖아요. 그리고 하루 더 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연초에는 100달러가 깨질 위험까지 이제 전기차가 성장성만 볼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때 사실 이때 공매도 세력이 제일 공매도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공매도도 똑같아. 주식도 상품 막 테슬라 300달러 갔을 때 또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까? 막 엄청난 좋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역시 테슬라다 하면서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그 여행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유튜브가 하는데 그때 한 요 정도 돼서 한 260달러 됐을 거예요. 그 부인이 테슬라를 산대. 그랬더니 남편이 또 테슬라를 갖고 있었나 봐요. 아, 당신이 사는 거 보니까 상품 것 같다. 팔아야지.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좋은 얘기 막 나올 때는요. 막 세상이 이제 막 끝없이 갈 것 같은데 그때가 대체로 상투일 경우가 많고 안 좋은 얘기가 쏟아집니다. 이 주식은 막 이렇게 끝없이 침몰할 것 같아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다. 또 나타납니다. 세상 모두 특히 경제적 현상이 그렇죠. 그래서 남 따라가면은 거의 대부분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 부동산 시장도 이번에 많이 드러났죠. 부동산은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경제는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네, 지식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의 지식
이렇게 쌓이면 우리 학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심리를 극복하는 일.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의 공매단 세력들, 애플 공매단 세력들이 엄청나게 작살이 났는데요. 고소합니다. 기본적으로 뭘 못되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이 심보가 나쁘잖아요. 그들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강하게 하기는 힘들다. 지금 환율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도 매수가 좀 위축될 환경에서, 그 다음에 지금 1월 CPI가 또 CPI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어서 외국인들은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고 관망하고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할 거니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랐지만요. 좀 관망 분위기가 우세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위메이드가 아침에 지금 강세 출발인데, 위메이드가 위믹스 재상장을 지금 추진한다 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출된 거는 위믹스, 여기 뉴스는 안 났군요. 위믹스 클래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믹스로 재상장을 하는데, 추진한다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뭐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자유 아니냐, 추진하는 건 자유 아니냐, 근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메이드가 시간 내에서 4.4% 오르고요, 오늘. 그래서 위메이드가 오늘 실적 나왔나요? 오늘 실적 발표죠. 저는 오늘 실적 발표인데 아직은 안 나왔네요. 오늘 공시예고 원래 15일인데 14일로 하루 당겼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위메이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위메이드는 앞으로 좀 회사 측은 좀 긴장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에도 위메이드가 주총 때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때죠. 위메이드가 이때 실적이 좀 미리 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믹스 코인 팔아서 실적이 순이익이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발표하기 전에 미리 며칠 올랐어요. 급등한 후에 요 날이 발표일이었고, 발표일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믹스 코인 팔아서 이익 빼니까 너 실적이 형편없더라. 이래서 그 다음날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며칠 전부터 소문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리 빠졌잖아요. 미리 이렇게 위메이드가 빠졌는데요. 빠졌다면 이번에는 오늘 실적 발표되겠지만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주가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4학년 4분기 실적을 기대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오히려 상승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부진해서 어닝 쇼크 났다. 주가가 오히려 순간적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가 아닌가. 왜? 지금 미르엠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걸 이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사 측 이렇게 미리 정보가 나가서 주가가 사전에 움직이는 이런 경향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요즘 웬만한 회사들은요, 미공개 사전에 정보 실적에 대해서 미리 나갈 거 아주 조심하거든요. 위메이드는 조금 이런 것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은요, 좀 회사가 혹시 뭐 장영국 대표 이런 얘기 전해드릴 분이 전해드리세요. 조심하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